해외 오지 등에서 이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어온 개그맨 김병만 씨. 그런데 이 김병만 씨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혼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가정폭력이 있었다. 돈이 몰래 빠져나갔다. 그리고 생명보험이 수십 개나 가입돼 있더라. 자,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일단 결혼부터 이혼 소송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전말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병만 씨의 입장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디스패치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김병만 씨는 자신의 팬카페 회원이었던 A씨와 2010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A씨의 딸을 친양자 입양으로 또 호적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김병만 씨의 스케줄이 바빠지자 아내의 집착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2014년 12월부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요. 그런데다가 김병만 씨가 그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을 하면서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자 아내가 인감과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는데 2019년에 김병만 씨는 이제 경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해서 OTP 카드 등을 재발급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아내가 김병만 씨의 통장과 인감을 들고요. 총 4개 은행을 돌면서 6억 7,402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호. 결국 2020년 8월에 김병만 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2023년 9월 7일, 그러니까 지난해 이혼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이혼이 확정이 됐어요. 이미 이혼 소송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갑자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겁니까? 예, 이미 이혼이 마무리됐는데 최근에 김병만 씨의 전처가 폭로를 한 거예요. 어허. 김병만 씨와의 결혼 생활 도중에 지속적으로 김병만 씨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폭로를 한 거예요. 가정폭력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병만 씨와 그 결혼 생활 이혼과 관련해서 이게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건데 근데 정작 전처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그날 김병만 씨는 또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허. 해외에서 촬영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거 없는 폭로다 이렇게 김병만 씨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 김병만 씨는 전처가 이혼도 다 끝났는데 갑작스럽게 폭로를 해서 당황했었다고 하면서 그 폭로한 이유로 김병만 씨 측에서 추측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김병만 씨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TV에 나오는 걸 보고 감정적으로 혹시 폭로를 한 걸 아니냐. 전처한테 무슨 미납된 채무가 있어서 그 부분도 폭로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요게 김병만 씨가 추측하는 내용입니다. 미납된 채무도 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나 봐요. 어찌됐든 재판은 끝났지만 악연은 끝나지 않았던 걸까요? 김병만 씨 측에서는 전처가 몰래 가입했다는 수십 개나 된대요. 보험에 대해서 명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이 한 24개,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사망보험이었어요. 종신보험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 사망보험을 판단했고, 이혼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각자 서로에 대해서 이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신을 보고 그런 보험의 존재를 알게 됐죠. 당시에도 병만 씨는 해외에서 계속 촬영하고 험난한 지역에서 보통 촬영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오지에 나서시는 게 제일 마음이 안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처가 생명보험을 김병만 씨 몰래 들었다는 겁니까? 근데 그 보험이 무려 24개라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에요? 일단 김병만 씨 측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전처 A씨가 김병만 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였고 이 대부분이 사망보험, 그러니까 피보험자인 김병만 씨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보험이었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재테크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섞여 있긴 했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서 사실상 종신보험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사망에 가까운 정도의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된다고 하면 이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망보험급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자나 이 상속자
수익자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겠죠? 김병만 씨는 문제는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 변호인 주장인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보통은 이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이 서면 동의를 요건으로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김병만 씨가 이 동의해준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아마 전처 A 씨가 위조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본인 모르게 어떻게 생명보험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김병만 씨 측 변호인 주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근데 모르고 있다가 이혼 소송 중에서 이 서로의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조회를 해보니까 이 보험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익자 문제와 관련해서 수익자가 대부분 전처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 씨의 양녀로 수익자가 설정이 되어 있었고 뭐 전처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녀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하면 상속까지 또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금이 김병만 씨에게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전처 또는 그의 전처의 딸에게 가게 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김병만 씨의 전처가 왜 그렇게 많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을까요? 김병만 씨 방송 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방송 촬영이 많았고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면서 때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인정증까지 해서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카이다이빙 교관, 텐덤 교관까지 갔습니다. 520번 점프했습니다. 미치겠네. 그런 건 사고 많이 나잖아. 2017년도에 한 번 그 요추 부러졌었는데 이거 못 말리는 사나이네. 티타늄 삽입하고 나서요 158.7이었는데 159로 컸습니다. 0.3이 커진 거예요. 자, 이 뭐 보험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김병만 씨가 아내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 김병만 씨의 과거의 인터뷰 내용도 알려졌다고 하던데 팬클럽 회원이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2013년 10월 한 여성지하고의 인터뷰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원래는 이제 팬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랑을 키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뭐 징징대거나 투덜대면은 사실 이게 받아주기가 힘든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상이라서 그런지 마음 씀씀이가 남달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 김병만 씨와 다르게 이제 이 전처 같은 경우는 사모니였거든요. 사모니고 이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부모님이 받아줬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병만 씨는 당시 그러면 초혼이었나요? 김병만 씨는 초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또 다른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처가 낳은 딸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입양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양했던 딸과 관련해 파양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왜 파양 소송을 하게 된 건지 김병만 씨 측 입장 들어보시죠. 씨가 전 결혼해서 있었던 그 딸이었고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하게 됐는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파양 소송도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따님분은 그 성인이 돼서 지금 대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병만 씨도 다시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자녀를 낳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미래를 생각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병만 씨, 이 딸과는 어떻게 지내온 겁니까? 네, 딸과는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요. 전처의 딸인 B 씨는 2022년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김병만 씨를 고마운 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김병만 씨가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셨다. 사람은 큰 데서 놀아야 한다며 유학을 가라고 했는데 엄마 반대로 가지는 못했다. 부족한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셔
주셨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들어주려 하셨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고 자상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양한 딸과의 관계는 이렇게 돈독했지만요. A씨와의 이혼 소송을 겪으면서 A씨와 인연을 끊고 싶었던 김병만 씨는 이제 B씨에 대한 파양 소송도 제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딸이 파양을 원치 않아서 김병만 씨가 패소했다고 합니다. 예. 자, 특히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보험과 관련된 건데 김병만 씨 측에서는 20여 개의 보험을 나도 모르는 보험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있던 걸 나중에 알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자, 이러자 오늘 김병만 씨의 전처도 반박 입장을 내놨다고요? 예, 시사저널사에서 단독 보도를 내놨거든요. 거기서 김병만 씨 전처가 뭐라고 했냐면 김병만 씨 몰래 30여 개 사망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허. 혼인을 한 다음에 김병만 씨와 함께 가입한 사망보험은 4개였고 거기에는 김병만 씨가 직접 자필로 서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019년경에 김병만 씨 계좌에 있던 6억 7천만 원가량을 그 전처가 자기 명의로 이체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집을 살려고 그랬다. 김병만 씨가 강남구 서초구 아니면 안 됐었고 강남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그 강남 내 집을 사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6억 7천만 원을 빼고 3, 4억 정도를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살려고 했던 것인데 이 내용을 김병만 씨도 알면서 갑자기 6억 7천만 원에 대해서 당장 갖다 놔, 뭐 불법이야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문자를 해서 내가 오히려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들의 공방, 뭐 이혼 이후에도 이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끝날까요? 이 민형사상 이들의 관계에서 다양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었고 일부는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병만 씨가 이혼한 전처 A씨를요. 몰래 보험 가입을 했던 것과 6억 7천만 원가량의 계좌 이체, 그 인출 행위를 등으로 이유를 해서 특가법상 사기,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위조사문서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9월에요. 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처가 이 김 씨를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지금 고소를 해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는데 검찰 측의 최종 처분을 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는 정리가 됐지만 지금 아마 전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처가 김병만 씨에게 지금 한 6억에서 5억에서 6억 정도를 더 지급해야 되는 집행의 문제도 또 남아있는 것 같고 친양자로 입양한 딸의 파양 소송은 패소를 했지만 이 파양이라는 것이 친양자 입양의 파양이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다투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일단은 김병만 씨가 지금 형사 상습폭행 등 문제로 형사처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들 둘의 관계는 결국에는 재산상 집행 문제만 남아있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